자, 안녕하세요. CCS에 대한 공시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식 판단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시고자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영상 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CCS 주주분들의 고민이 유증일 거예요. 자, 유증 내용을 살펴보면 1130만 주 이상의 주식을 100억을 내면 얼마에 살 수 있다? 100억을 납부를 하게 되면 한 주당 882원에 살 수 있다. 이런 권리가 있습니다. 현재 주가 얼마? 2,100원입니다. 자, 2,100원에 지금 당장 이거 유증 받아서 100억 넣으면 얼마 되는 거예요? 200억 이상이 되는 부분이죠. 그냥 유증 납입하면 그냥 100억 버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걸 포기할까를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지금 포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자, 나중에 유증이 진짜로 유증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도 유증에 참여하는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에서 단순 투자인가 아니면 경영 참여인가 이거에 따라서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고, 자, 단순 투자라고 한다 그러면 에브리바디 매도 준비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경영 참여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에브리바디 홀딩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882원, 자, 900원에 사가지고 최대 주주가 누가 된다? 최대 주주가 곰박사가 된다. 권영환이 된다라고 했을 때 900원짜리 주식 882원에 사는 주식이 보호예수 1년 이후에 매물로 출연한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가서 900원에 팔까를 생각을 해보세요. 자, 21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900원에 절대 안 판다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된다는 그 가정하에 건박사가 최대 주주가 된다 그러면 기업에 대한 신뢰도 부분에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면 올라가지 떨어질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특허에 대한 이야기가 뜨거운 부분인데, 특허가 3인이 합의를 하지 않고 그러면 나가리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게? LK99가. 자, LK99가 나가리가 되는 부분인데, PC4 소스가 새로운 화학식으로 인해서 이거는 LK99와 다르다라고 했는데 전신이 뭐다? LK99. LK99 논문이 언제 나왔다? 21년도, 22년도, 20년도 이때부터 연구가 되는 거다. 이때 누가 썼다? 화학식을 권영환이 썼다. 자, 그 권영환이라는 사람이 핵심 인물이다. 이렇게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고려대 진실위원회에서 이 권영환 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메일로 제보를 한 사람이 누구다? 김현탁이다. 김현탁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다? 권영환이라는 사람이 연구 부정을 저질렀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고려대에서는 뭐라 그린다? 고려대에서 다 모여서 진실 위원회가 열려서 이 대학 교수들 다 모인 상태에서 권영환이 소명을 했다. 그랬더니 연구 부정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권영환 편을 들어줬다. 자, 그러면 이제는 뿌린 대로 거두는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김현탁이 APL에 등재하려고 하는 PC4 소스라는 이 화학식에 대한 논문에 대한 이 논문의 데이터를 누가 가지고 있다? 논문에 있는 데이터의 일부를 도용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권영환 박사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인이 LK99 화학식을 쓰고 네이처지와 그 다음에 사이언스에 투고했던 그 논문의 자료, 데이터, 자료를 허락 없이 누가 썼다? 김현탁이라는 사람이 썼다. 그러니까 APL에 태클을 걸 예정이다. 저번에 인터뷰에서 나왔던 부분이죠. 그래서 억셉될 인용이 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본 상태입니다. 자, 지금 신성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간접 지분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자, 특허가 무효가 된다. 자, 특허가 무효가 된다라고 하면 LK99에 목맬 필요 없죠. 그러면 CC는 CC 길을 가면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퀀텀 이석배는 자기의 길을 가면 되는 부분입니다. CC는 K직지, 그리고 퀀텀은 PC4 소스. 자, 여기에서도 걸리는 게 PC4 소스의 논문에 인용된 그 자료, 그 다음에 이 데이터가 누구 거다? 권영환 거다. 권영환이 만들었던 그 논문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다. 화학식을 조금 바꿨다. 밑에 끝에 황을 추가했다. 뭐다? 말짱황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K직지도 이름을 좀 촌스럽지만 좀 바꿔야 된다, 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증이 안 되면 공시 번복으로 인해서 벌점으로 인해서 상폐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상장 폐지 조건은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조금만 해보시면 알겠지만 자본 잠식, 이게 가장 큰 상장 폐지 사유인데, CC는 방송국으로서 수익을 조금이지만 수익을 계속 내고 있는 상태고, 자본 잠식이랑은 거리가 멀다. 그러면 벌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난번에 공시번복으로 인해서 벌점이 나올까 벌금이 나올까 고민을 했었는데, 이 벌점 없고 벌금만 2,800만 원 냈다. 그럼 지금 벌점 몇 점이다? 0점이다. 다음번에 벌점 한번 받더라도 마이너스 15점이 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자, 이거는 가능성이에요. 100%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올바른 투자자들의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CC가 됐던, 그 다음에 신성이 됐던 이 투자자분들께서는, 신성은 제 지난 영상 보시면 왜 고점인지 차트적인 분석으로 설명을 해드린 부분이고, CC 주주분들은 만에 하나 사내 이사에서 퇴임을 하게 되는 경우, 자, 퇴임을 하게 되면 이제 권영환하고 CCS는 아주 그냥 남남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최대 악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감당 가능한 시듭만 하시라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에서 여윳돈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맨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여윳돈이라는 범위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여러분들이 1년이 됐던 2년이 됐던 당분간 날려도 되는 돈이 아니고 안 찾아 써도 되는 돈. 자, 다음 달에 내가 이사해서 전세비 내야 되고, 전세 자금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카드값 당장 다음 주에 내야 되는데, 이 돈 갖다 투자하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득하게 보시기 바라겠고, 만약에 유증에 성공을 한다 그러면 기업 신뢰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실제로 최대 주주가 곰박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경우의 수가 있는데, 특허가 합의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특허가 합의가 안 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특허가 안 되는 경우로 보겠습니다. 자, 특허가 합의되면 그냥 각자 갈 길 가면 되는 거고, 특허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특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CCS는 CCS대로, 그 다음에 퀀텀은 퀀텀대로 가야 되는데, 그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국내 초전도체 테마에 속해 있는 서남, 파워로직스, 그 다음에 덕성, 이런 기업들과 똑같은 출발선상에 서게 되는데, CCS는 개발자 2명이 상주해 있는 상태고, 서남은 초전도체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 그 다음에 파워로직스와 신성, 여기 신성도 넣을게요. 덕성은 그냥 예전에 초전도체 연구에 참여했다는 이력이 있다라는 이유로 그냥 테마로 올라간 것이고, 파워로직스하고 신성은 퀀텀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이 지분이 뭐다? LK99라고 하는데, 특허 합의가 안 되면 뭐다? 말짱 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특허가 안 된다고 했을 때도 CCS의 사내 이사로 있는 권 박사가 퇴임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1년 이후에 혹은 2년 이후에까지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하나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도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도 유상증자 참여하는 목적이 단순 투자와 경영권에 개입하기 위해서 경영권 때문에 투자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찌됐든 간에 유증을 납입을 하게 되면 480만 주 가지고 있는 컨텐츠 하우스보다 미세하게 488만 주 정도의 그 수량을 권 박사가 보유하게 되면서 기업 신뢰도가 상승을 하면 주가 상승의 모멘텀은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되는 부분들은 권영환 박사의 인터뷰를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시면 좋겠는데, 여기에서도 뭐라 했냐면 최초 합성은 김지훈 박사가 했다. 그리고 김지훈 박사의 얘기를 인용하면서 김지훈 박사가 말하기를 이석배 대표는 전기 저항에 대한 특성을
측정한 거 외에는 업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권 박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을 하지 않지만, 그거는 뭐 김지훈 박사가 얘기한 거니까 그렇지만,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권영환이 화학식 만들고 구조를 다 밝혀낸 상태이고, 최초 합성은 김지훈이 했고, 자, 김지훈이 했고, 이 김지훈 박사가 얘기했는 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특허가 합의가 되든지 특허가 합의가 안 되든지 키는 누가 들고 있다? 키, 열쇠 무조건 권 박사가 들고 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려고 했는데 길어졌어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 몰빵하지 마시고요.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투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손실이 난다 그러면 손절도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또 나중에 주식 나텔 유튜브를 보고 내가 몰빵을 하고 버텼는데 이거 진짜 작전 망해갖고 상장 폐지 당했어, 이런 소리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께서는 분명히 투자를 하신 거기 때문에 손실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때도 손절해야 되는 기준을 여러분 스스로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목표가를 얼마 정도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면 언제든지 제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